형님, 여기서 웬일이십니까? 갑자기 공원에서 이렇게 격하게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오, 진덕아.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야 오래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 형님, 근데 저런 식으로 무리하게 하시면 건강에 오히려 안 좋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하면 안 되는 운동이 따로 있는데 지금 하시는 게 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은지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50세 이상이라면 피해야 할 운동 중 첫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무리한 장시간의 조깅이나 달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운동으로 알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리하게 달리기를 하면 무릎 관절과 허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5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감소하고 연골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장시간 달리기를 할 경우 무릎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 같은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도 50세 이상 장시간 달리기는 관절 손상의 위험을 높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형님, 사실 달리기는 심폐 건강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이 버티지 못하면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럼 달리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 전에는 사람들이 달리기가 최고의 운동이라고 하지 않았나? 맞아요. 하지만 나이와 몸 상태에 따라 운동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무조건 뛰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기는 달리기와 비슷하게 심폐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관절에 주는 충격은 훨씬 적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주 5회 정도 실천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과 체중 관리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걷기를 꾸준히 한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40% 이상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무릎에 주는 부담이 적고 수영은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면서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아 중장년층에게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수영은 물의 부력이 체중을 분산시켜 허리와 무릎이 약한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님, 아롱님이 말해주신 대로 이제는 뛰는 대신 빨리 걷기부터 시작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구나. 나는 그저 달리기가 제일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빠르게 걷기를 습관으로 삼아야겠구나. 50세 이상부터 하면 안 되는 운동 첫 번째. 바로 무리한 장시간의 달리기와 그 대체 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50세 이후에는 달리기보다는 빠른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같은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관절과 전신 건강에 더 좋습니다. 이제 50세 이후에는 피해야 할 두 번째 운동과 그 이유, 그리고 대체 운동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롱님이 많이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형님? 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혹시 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형님, 조금 전에 무리한 장시간 달리기가 50세 이후에는 하면 안 되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래서 빠르게 걷기를 하려고 했지. 덕분에 무릎이 덜 아픈 것 같아.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형님께서 가끔 헬스장에서 무거운 아령이나 바벨을 드시는 걸 봤습니다. 그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근육을 키워야 건강하다고 해서 일부러 무거운 걸 드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 이제 50세 이상이라면 피해야 할 운동 두 번째. 바로 과도한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바벨이나 덤벨을 무리해서 드는 것은 허리와 관절, 심지어 심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준비 운동이나 올바른 자세 없이 고중량을 다루면 허리 디스크, 회전근개 파열, 어깨 관절 손상 같은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스포츠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에게는 중등도 강도의 근력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등도란 본인이 약간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 즉 10회에서 12회 반복할 수 있는 무게가 적절합니다. 반대로 3회도 겨우 들 수 있는 고중량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형님, 이것 봐봐요. 아롱님도 고중량 웨이트는 근육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가 젊을 때보다 훨씬 늦어진다고 하잖아요. 결국 부상이 생기면 오랫동안 고생하시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며칠 전엔 어깨가 욱신거려서 밤에 잠을 설치기도 했어. 괜히 무리한 게 아닌가 싶더라. 실제로 국내 정형외과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헬스장 부상 중 40% 이상이 과도한 무게의 웨이트 트레이닝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55세 이상에서 무거운 웨이트를 무리하게 들면 뼈와 근육 손상뿐 아니라 혈압이 급상승해 심뇌혈관계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으로 대체하면 좋을까요? 첫째, 가벼운 아령을 활용한 근력 운동입니다. 1kg에서 3kg 정도의 아령으로 1015회 반복 운동을 하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횟수와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밴드 운동입니다.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강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관절에 주는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밴드 운동은 전신 근육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중장년층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셋째, 체중을 활용한 운동입니다. 스쿼트, 벽 푸시업, 그리고 브릿지 같은 맨몸 운동은 안전하면서도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일상 속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 꾸준히 이어가기 좋습니다. 형님, 제가 볼 때는 고중량 바벨 대신 가벼운 아령과 밴드만 있어도 충분히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무거운 걸 들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알겠네. 또한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는 중장년층일수록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충분히 해야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스포츠의학회 연구에서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부상 발생률이 50%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운동 강도의 점진적 조절입니다. 갑자기 무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무게로 시작해 서서히 강도를 올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몸 상태에 맞는 수준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형님, 운동은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겁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 이제는 무거운 바벨은 내려놓고 내 몸에 맞는 가벼운 운동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지금까지 50세 이상부터 하면 안 되는 운동 두 번째. 과도한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는 욕심에 무리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아령, 밴드 운동, 체중 운동 같은 안전한 방법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형님, 아롱님이 이제 50세 이후에는 피해야 할 세 번째 운동과 그 이유, 그리고 대체 운동에 대해 알려주실 거예요. 형님은 구독 누르셨어요. 그래. 나는 구독과 좋아요 모두 눌렀지.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형님, 아롱님이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무거운 건 아예 손도 안 대고 있지. 대신 아침마다 운동장에서 줄넘기를 시작했어. 땀도 잘 나고 심폐기능에도 좋을 것 같더라고. 형님, 줄넘기가 무슨 말이에요? 사실 줄넘기는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피해야 할 운동 중 하나예요. 뭐라고? 줄넘기가 그렇게 나쁜 건가? 어릴 때부터 했던 운동인데 왜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부터 50세 이상부터 하면 안 되는 운동 세 번째. 바로 줄넘기 같은 고강도 점프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줄넘기와 같은 점프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높이고 칼로리를 빠르게 소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상이 되면 근육과 관절, 특히 무릎과 발목이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반복적인 점프를 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체중의 34배에 달해 무릎 관절염이나 발목 염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정형외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50세 이상 줄넘기나 점프 스쿼트 같은 고강도 점프 운동을 하는 경우 무릎 통증이나 연골 손상으로 병원을 찾는 비율이 30대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형님, 그거 봐요. 줄넘기를 하면 심장은 튼튼해질지 몰라도 무릎과 발목은 버티지 못한다잖아요. 게다가 낙상 위험도 커져요. 아, 그래서 그런지 며칠 전에는 발목이 시큰거리고 무릎도 뻐근했어. 그냥 운동한 피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위험 신호였을 수도 있겠구나. 줄넘기뿐 아니라 박스점프, 버피 테스트 같은 점프 기반의 고강도 운동은 모두 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점프 동작은 순간적인 충격을 전신에 전달하는데 노화로 약해진 관절과 근육은 이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만성 관절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줄넘기를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첫째,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심폐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관절에 충격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특히 무릎과 발목이 약한 분들에게 안전합니다. 둘째, 수영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이 부력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관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동시에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라 칼로리 소모 효과도 뛰어납니다. 셋째, 걷기와 파워워킹입니다. 줄넘기처럼 땀을 흘리고 싶다면 빠르게 걷기를 실천하면 됩니다. 걷기는 무릎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형님, 줄넘기 대신 자전거와 수영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저도 같이 할게요. 그래. 듣고 보니 그게 훨씬 안전하겠구나. 괜히 젊은 시절 운동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다 몸만 망칠 뻔했네. 또한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저강도 운동은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보고서에 따르면 요가를 꾸준히 한 중장년층은 낙상 위험이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형님, 운동은 무조건 힘들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맞아. 이제는 무리해서 땀만 빼는 운동이 아니라 오래도록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다. 지금까지 50세 이상부터 하면 안 되는 운동 세 번째. 줄넘기 같은 고강도 점프 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심폐기능 강화에는 좋지만 무릎과 발목 관절 손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대신 실내 자전거, 수영, 빠르게 걷기, 그리고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50세 이상에게 좋지 않은 네 번째 운동과 대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는 거 다시 확인해 주세요. 형님, 지난번에는 줄넘기 같은 점프 운동이 50세 이후에는 피해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줄넘기는 하지 않으려고. 대신 아침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괜찮겠지? 형님, 사실 윗몸 일으키기도 50세 이후에는 조심해야 할 운동 중 하나입니다. 뭐라고? 윗몸 일으키기는 복부 근육을 단련하는 기본 운동 아니던가? 그게 왜 나쁜 거지? 이제 50세 이상이라면 피해야 할 운동 네 번째. 바로 윗몸 일으키기 같은 전통적인 복부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겉보기에 간단한 운동처럼 보이지만 허리에 강한 압력을 가하는 동작입니다. 복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상체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릴 때 허리뼈와 디스크에 과도한 하중이 집중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50세 이후에는 척추 디스크가 약해지고 복부 근육도 탄력을 잃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탈출 같은 부상의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대한신경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허리 통증 환자 중 상당수가 무리한 윗몸 일으키기를 장기간 해온 경우였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스포츠의학 저널에서도 윗몸 일으키기는 척추에 불필요한 압박을 주어 허리 부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형님, 윗몸 일으키기를 계속하면 복부 근육은
단련될지 몰라도 허리에 더 큰 무리가 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요즘 허리가 자꾸 뻐근하고 앉았다 일어나면 찌릿한 느낌이 있었어.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운동 때문일 수도 있었겠구나. 안 되겠어요. 아롱님, 안전하게 복부를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허리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부와 코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바닥에 팔꿈치를 대고 몸을 곧게 유지하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복부, 허리, 어깨 근육까지 동시에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초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효과가 큽니다. 둘째, 데드버그 운동입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교차에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복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이 중장년층에게 자주 권장하는 안전한 복부 운동입니다. 셋째, 브릿지 운동입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복부와 동시에 엉덩이와 허리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척추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어 허리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형님, 결국 복부 근육을 키우려면 전통적인 잇몸 일으키기 대신 코어를 안전하게 단련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바꿔야 해요. 그렇구나. 나는 윗몸 일으키기만이 배를 단단하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플랭크랑 브릿지를 해야겠네. 또한 일상생활에서 복부 근육을 쓰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앉기, 걷기 중에 배에 힘을 주는 습관, 그리고 호흡법을 통한 복부 자극 등이 모두 코어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장년층 복부 운동으로 윗몸 일으키기 대신 플랭크, 브릿지, 데드버그 같은 코어 안정화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상 위험을 줄이면서도 복부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님,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맞다. 이제는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진짜 건강을 위한 길이라는 걸 알겠다. 이번엔 50세 이상부터 하면 안 되는 운동 네 번째, 윗몸 일으키기 같은 전통적인 복부 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허리와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플랭크, 데드버그, 브릿지 같은 안전한 대체 운동으로 복부와 코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롱님, 이제 어떤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네. 50세 이상에게 피해야 할 다섯 번째 운동과 그 대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얼른 들으러 가야겠어. 형님, 우리가 잇몸 일으키기가 허리에 무리를 준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플랭크랑 브릿지를 조금씩 해야겠어. 확실히 허리에 부담이 덜 될 것 같아. 아주 잘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50세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운동이 있대요. 바로 격렬한 테니스나 스쿼시 같은 라켓 스포츠라고 해요. 뭐라고? 테니스가 나쁘다고? 나는 오히려 땀도 많이 나고 친구들이랑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좋은 줄만 알았는데. 지금부터 50세 이상이라면 피해야 할 운동 다섯 번째. 바로 격렬한 라켓 스포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니스나 스쿼시는 순간적으로 전력 질주를 하고 공을 따라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며 강하게 스윙하는 동작이 반복되는 운동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운동이 심폐지구력과 민첩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근육과 관절, 특히 어깨와 무릎, 발목에 큰 부담을 줍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테니스 플레이어 중 60%가 어깨 회전근개 손상이나 테니스 엘보 같은 부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스쿼시 같은 종목은 좁은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발목 염좌, 무릎 인대 손상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형님, 라켓 스포츠는 즐겁긴 하지만 관절과 근육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준비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상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에 테니스를 치고 나서는 어깨가 욱신거려서 며칠을 고생했었어.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위험한 신호였구나. 라켓 스포츠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순간적으로 달리고 멈추고 힘껏 스윙하는 과정에서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50세 이후 심장과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무리한 움직임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심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 강도 높은 라켓 스포츠를 하던 중 심혈관 사고로 병원을 찾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라켓 스포츠를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첫째,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은 테니스보다 상대적으로 코트가 작고 셔틀콕의 속도도 느려 부담이 적습니다. 물론 과격하게 하면 위험하지만 가볍게 즐기는 수준이라면 사회적 교류와 가벼운 유산소 운동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탁구입니다. 탁구는 반사신경과 집중력을 높여 두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신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중장년층이 즐기기에 알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탁구를 권장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셋째, 가벼운 배드민턴이나 탁구도 힘들다면 파워워킹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대체 운동이 더 안전합니다. 심폐지구력 향상 효과는 유지하면서 관절 부상의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님, 결국 중요한 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 해요. 그래. 나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테니스를 계속했는데 이제는 탁구나 가벼운 배드민턴을 해도 충분히 좋겠구나. 또한 라켓 스포츠를 완전히 포기하기 어렵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충분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할 것. 둘째, 장시간 무리하지 말고 짧게 즐길 것. 셋째, 경기보다는 가볍게 랠리를 이어가는 식으로 강도를 조절할 것. 이렇게 하면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대한스포츠의학회 역시 중장년층에게는 라켓 스포츠 대신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특히 걷기, 수영, 자전거, 요가 등은 전신 건강과 뇌 건강에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형님, 운동은 오래 즐길 수 있어야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맞아. 나도 이제는 즐기면서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겠어. 이번엔 50세 이상부터 하면 안 되는 운동 5번째. 격렬한 라켓 스포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순간적인 움직임과 강한 충격으로 인해 관절과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배드민턴, 탁구, 파워워킹 같은 안전한 대체 운동을 선택하면 즐거움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50세 이상에게 피해야 할 6번째 운동과 그 대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가장 중요할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꼭 놓치지 말고 정보 얻어가세요. 형님, 아롱님이 격렬한 라켓 스포츠가 50세 이후에는 위험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지. 난 이제 친구들이랑 탁구를 가볍게 치려고 하고 있어. 몸에도 무리가 덜하고 머리도 맑아질 것 같아. 아주 잘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50세 이후에는 또 하나 꼭 피해야 할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크런치나 레그레이즈 같은 무리한 복부 운동입니다. 뭐라고? 배에 힘을 주는 복부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니었나? 마지막으로 50세 이상부터 하면 안 되는 운동 6번째. 바로 과도한 복부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크런치와 레그레이즈입니다. 크런치는 상체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운동이고, 레그레이즈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두 운동 모두 복부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50세 이후에는 허리와 골반, 고관절에 심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크런치는 요추, 즉 허리뼈에 과도한 압력을 주어 디스크에 무리가 가기 쉽습니다. 레그레이즈 역시 복부보다 고관절 굴곡근을 과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허리와 골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신경외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50세 이상 환자 중 허리 디스크 악화 원인 중 상당수가 잘못된 복부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님, 복부 근육을 강화하려는 목적은 좋지만
오히려 허리에 손상을 입으면 운동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지 크런치를 하면 허리가 찌릿하고 레그레이즈를 하면 허리보다 골반이 더 아픈 경우가 많았어. 또한 복부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 복압이 높아져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역시 중장년층에게는 무리한 복부 운동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복부 운동은 무엇일까요? 첫째, 플랭크입니다. 이미 소개한 플랭크는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고 복부와 코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둘째,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옆으로 누워 팔꿈치를 지탱하고 몸을 곧게 유지하는 동작으로 옆구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버드독 운동입니다. 네 발로 기는 자세에서 반대 팔과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허리를 안정시키면서 복부와 등 근육까지 고르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넷째, 브릿지 운동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세운 뒤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복부와 허리,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척추 안정성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어 중장년층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형님, 결국 중요한 건 복부 근육을 무리하게 쓰는 대신 코어를 안정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맞아. 이제는 크런치 같은 운동은 내려놓고 플랭크랑 브릿지, 버드독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해야겠구나.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호흡입니다. 복부 운동을 할 때 숨을 참지 않고 일정하게 호흡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멈추면 복압이 높아져 허리와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여러 스포츠의학회에서도 50세 이상 복부 운동으로는 플랭크, 브릿지, 버드독 같은 저강도 코어 운동을 권장합니다. 이런 운동은 부상 위험을 줄이면서도 복부 근력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님, 운동은 몸을 혹사하는 게 아니라 몸을 살리는 겁니다. 안전하고 꾸준히 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오래 지켜야겠다. 50세 이상부터 하면 안 되는 운동 6가지 중 마지막 복부 운동의 위험성과 대체 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크런치와 레그레이즈 같은 운동은 허리와 고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버드독, 브릿지 같은 안전한 코어 운동으로 복부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0세 이상부터 하면 안 되는 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주제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